자,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이제 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교육에 대한 이제 방법, 배우는 것하고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를 해왔다고 이제 과학자들이 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서 또 이 과학에서 이제 밝혀놓은 것들이 인간의 그런 어떤 DNA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숭이랑 거의 뭐 97, 8% 이상 같다. 그래서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두뇌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다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인간과 원숭이는 같은 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DNA에서 물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오냐면 바로 이 두뇌의 이 기억을 할 수 있는 그 용량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두뇌 자체가 있다 하더라도 원숭이들은 기억을 할 수 있는 정도가 인간보다 훨씬 떨어지고, 인간이 인간으로 진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제가 이 1번에다 써놓은 바로 이 부분인데, 1번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인간은 메모리가, 그러니까 두뇌의 기억력이 왕창 늘어난 상태로 진화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요 2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요 줄에서 2번에 있는 내용, 이게 뭐냐면은 인간이 기억력이 왕창 늘어나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작년에 그 겨울이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억을 아직도 하고 있죠. 올해도.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올해도 이맘때쯤이면은 겨울이 올 것이고, 그러면 굉장히 춥겠다라고 하면 두뇌는 자동적으로 목적을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까? 어디 이 동굴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뭐 잠바라든가 이런 걸 구해서 따뜻하게 할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방법을 찾도록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그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두뇌는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 여기서 얘기하는 목적은 내가 세우는 목적입니다. 예, 목적이 주어지면 반강제로 하게 되는 거지만, 그래서 3번에 제가 써놓은 이야기가 이제 바로 그겁니다. 골이라고 하는 거, 목적이 생기면은 결국 두뇌는 자동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고력이 여기서부터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억력이 있기 때문에, 기억력이 인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원숭이나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오랜 많은 기억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이해력을 바탕으로 한 공부에서는, 공부를 배우는 방법에서는 실제로 더 많은 지식을 많이 알면 알수록 생존의 확률이 늘어났다고 얘기를 했죠. 예, 내가 살아가는데 독이 있는 과일을 피할 확률이 높아지고, 어떤 거는 먹어도 되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살아남을 수 있고, 어딜 가면 내가 위험에 처해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내가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지식들이 계속 몰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지식이 많아지니까 이제 미래를 예측하고 그 미래의 예측을 통해서 그 목적을 세울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뇌가 발달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물론 제가 얘기를 할 때 동물들도, 원숭이들도 도구도 사용하고, 심지어는 물고기들도 도구를 사용을 한다고 제가 예전 강의, 지금은 내렸지만요, 그런 데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고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바위를 이용해서 조개를 깨는 애들이 있으니까요. 예. 동물들보다 더 많은 도구가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서 있습니다. 목적이 세워지고 나니까 그 목적을 이루려고 나가는 두뇌가 사고력을 발휘하고, 그렇게 해서 목적이 이루고 나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었다라고 하는 성취감, 맨 마지막이 이제 그거죠. 감정. 예, 성취감을 통해 얻게 되고, 그 성취감이 내가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다 보니까 성취감을 더 얻고자 목적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런 그 과정으로 계속해서 이제 두뇌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력의 발달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이해력을 바탕으로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사고력을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고력을 늘릴 수 있는 그냥 기본 바탕 정도만 된 거고, 실제로는 사고력 자체를 좀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 이제 목적이 생기면, 목적의식이 생기면
진짜 여기서부터가 이제 사고력이 발휘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한 가지 예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자, 이제 여기서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분명히 뚜렷하게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쪽에 있는 어른을 이제 선생님이라고 치고 이쪽을 학생이라고 쳐볼게요. 만약에 선생님이 학생 아이에게, 야, 이거는 봐라, 지금 이 자루 안에 콩이 무진장 많이 있지? 이거를 세려면은 저 작은 버켓 들고 와서, 작은 바구니 들고 와서 이거 하나씩 이렇게 세가지고 바구니가 몇 개 나오는지 계산을 해서 나중에 이거 다 합치면 쉽게 셀 수 있어 라고 하면, 사람들은 이걸 가르치면서 실제로 이렇게 해서 아이가 배워서 이거를 사고력이 늘어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사고력과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네, 이거는 다시 지식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아이가 저거 세는데 콩을 내가 왜 세야 돼? 관심이 없으면요, 그거 아무리 떠들어봐야 너는 떠들어라, 나는 그냥 내 할 일 할란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뭐 옛날 얘기 중에 하나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학생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너 성적 A 받고 싶어? 그러면은 이거 다 카운팅 해놔, 다 세놔, 하나하나. 그랬더니 아이가 저걸 언제 다 세? 이거 다 세고 그러고 나면 너희들 수업 끝내주고 나 놀게 해줄게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아이가 이제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저걸 언제 내가 다 세나? 머리를 쓰다가, 그래, 여기 조그만 저 상자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그럼 내가 이렇게 세가지고 상자 안에 거 세고 상자 개수를 이렇게 세면 좀 빠르게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세가지고서는 한 번에 세놨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이게 바로 개념을 쌓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 학생은 스스로 이 곱하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를 자기가 찾아낸 겁니다. 이건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게 아니죠. 선생님은 뭐를 했냐면은, 자, 이거를 한번 네가 이렇게 해봐 까지만 선생님이 한 거고, 나머지는 아이가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제가 요번에 이제 갔던 두 군데 학회가 뭐냐면, 하나는 수학하고 뭐 과학하고 뭐 예술하고 합쳐져서 어떤 식으로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지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할 것인가, 가르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거는 실제 교육에 대한 내용들을 가져와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대학에서 이제 이 사람은, 이 교수는 교수를 고용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좀 스스로가 얘기를 했었는데, 정확한 뭐 명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기억은 안 나지만요. 여자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는 교수들을 고용을 할 때 묻는답니다. 당신은 교실에서 얼마만큼 당신이 수업을 말을 하면서 진행하시나요? 라고 해가지고 70% 넘어가면 그 사람은 고용을 안 한답니다. 왜냐? 학생들이 스스로 뭔가를 찾을 수 있게 하려고 하면은 교수가 많이 떠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이제 후보가 있으면은 묻는답니다. 당신이 수업하는 것에서 당신이 떠드는 교수로서 지식을 전달하는 거를 25% 정도로 줄이고, 나머지는 학생들이 스스로 토론이나 이런 걸 해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있습니까를 묻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한다는 겁니다. 수업 자체를. 보세요. 이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죠. 이거 방법 찾아와. 그럼 학생들은 열심히 궁리를 하죠. 머리를 씁니다. 찾아오면 그걸 가지고 토론도 하죠. 네. 그러면은 이 말 그대로 수업이 재미있게 액티브하게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이거를 선생님들이 써먹지도 못할 뿐더러, 써먹을 수 있는 선생님들이 많지도 못하고, 교수들 중에서도 실제로 이걸 써먹을 수 있는 교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UBC의 생물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커뮤니티 미팅이 있어서 갔을 때, 거기 체어가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네가 이제 쓰는 방법은 뭐냐면은, 실제 교육을 전공한 사람을 고용을 해서, 교수를 고용을 해서 수업을 같이 집어 넣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교수가 수업하는데 그걸 도와줄 수 있도록 해서 실제 토론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엄청난 많은 일들, 여러분들께서 대학에서는 가르치는 게 한국은 어떨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굉장히 많은 시도들이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진짜 작동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학생들한테 맡겨놓으면 학생들은 인터넷 가서 뒤져가지고 방법을 찾아와서 그걸 그대로 합니다. 뭐냐? 복사해서 베끼는 거죠. 복사해서 베껴, 저 방법, 인터넷에 이런 방법이 있다더라 가져와가지고 떠들어봐야 이미 다 밝혀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는 지식으로 이해해서 알 수는 있어도 실제로 개념을 쌓는 형식으로는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 목적의식으로 한 것은 실제로 두뇌 사고력을 늘리는, 두뇌의 사고력을 늘려가는 형태로 쓸 수도 있고, 이게 현실과 이제 직결이 돼 있어야죠. 내가 결과를 볼 수가 있어야죠. 내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죠. 하지만 그래서 그 과정을 좀 참아내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목표를 이룰 때까지는 인내심을 길러야 되고 어쩌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리고 성취감도 있어야 되고요. 근데 어쨌든 이것이 가진 가장 효과를 많이 보는 것이 바로 이 기술적인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이 컴퓨터서부터 이런 굉장히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죠.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누군가가 망치가 있으면은 사람들 두뇌는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난 지금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지금 표면이 좀 납작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거를 깎고 다듬어서 모양을 바꿉니다. 그러다가 난 이건 나무를 좀 찍는 데 써야 되는데 그럼 나무는 좀 더 날카로워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것을 또 깎고 다듬어서 만든다. 그러니까 도끼의 모양이 망치 이런 식으로 바뀌어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발달이 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발달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낸다, 찾아낸다라고 하는 건 실제로 제가 여기 써놨는데 틀 밖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걸 창조해낼 수가 있는 거죠. 창조가 제가 여기서 창조긴 하지만은 모양을 조금 바꾸는 정도의 창조를 저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여기 보이는 이제 여기쯤이겠죠. 돌망치를 만들었다든가 이 도끼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내가 만든 사람이라고 하면요, 나는 새로운 이야기를 할 거리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남들이 안 가본 지역에 처음으로 여행을 갔다 오면 내가 사람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거리가 굉장히 많은 거죠. 로드 오브 더 링인가요? 거기서 보면 왜 사람들이 밖에서 어디서 이야기를 들고 와서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서는 이야기거리를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것처럼 내가 새로운 것을 보고 듣고 와서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떠들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가 가르쳐 줬습니다. 이런 게 존재하고 이런 거는 이런 거에 쓸 수 있고 저거는 이런 거에 쓸 수 있고, 이 얘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여행을 가서 왔던 많은 사람들이 여행 갔다 와서 여기서는 이게 있고 저기서는 저게 있었고 이래가지고서는 이미 주변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가 여행을 가가지고 그 지역에서 보고 듣고 한 걸 와가지고서 나 이번에 여행 갔다 왔더니 여기 갔더니 이게 있고 저게 있고 이렇다더라 라고 하면 듣는 사람들이 어떨까요? 이미 갔다 온 사람이 있고 그 이야기를 다 들려줬는데 내가 보고 듣고 온 게 그것과 다른 게 없으면은 굳이 내 얘기를 들을까요? 지루하다 그러겠죠. 말 그대로 이 밑에 제가 써놓은 게 그겁니다. 있는 것들을 배워가지고 내가 스스로 찾아내질 않았으면 있는 것들만 배워가지고서는 내가 그거를 떠들어봐야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제가 이제 좀 더 삶에 좀 연관을 시켜서 이 물고기 잡는, 고기 잡는 이야기를 가지고 삶에 좀 연관을 시켜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낚시를 한번 하겠다고 제가 이제 결정을 하고 취미생활이든
삶이든 낚시를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이제 낚시를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그 내용입니다. 시간도 투자하고 노력도 하고 그 다음에 돈도 투자를 했습니다. 기어도 장비도 사고 해야 되니까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고기를 잡았는가, 그래가지고 잡았다고 쳐보고 한번 저쪽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하면 맨 밑에 써놓은 부분이 이제 그거죠. 잡으면 기쁘고 즐겁고, 그러니까 나 이 낚시를 선택하길 잘했어. 낚시는 역시 나랑 맞아. 예,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예. 자, 그런데 좀 못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반대로 가겠죠. 예. 이거 내 괜히 낚시를 선택했네. 이거 사는 거 이거 뭐 하지? 내 지금까지 지금 벌써 낚시 10번을 갔는데 한 마리도 견신이 잡을까 말까, 한 마리 잡고 못 잡고 남들 5마리 잡을 때 한 마리도 못 잡고 오고 그랬는데, 그럼 나 이거 뭐 하지? 이제 낚시 재미도 없고 고기도 못 잡고 뭐 이제 나 그만둘래.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투자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 쓸모없는 쓰레기가 돼버리죠. 예, 바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다가는 영어로만 이렇게 딱 써놨는데요. 실제 대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직장이나 이런 거를 못 잡으면, 그러면 대학생활 자체가 다 쓸모가 없는 그 시기를 넘어가 버리는 거죠. 예. 말 그대로 쓸데없는 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뭐라 그럴까요? 내 대학생활 난 뭐 했지? 차라리 대학 안 가고 그 돈으로 내가 사업을 시작했으면은 지금쯤 자리를 잡지 않았을까? 후회죠. 예. 후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후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 삶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이러한 경우가 많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학들은 요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학생들 직장 잡아주기 바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커스터머 서비스라고 하는 나온 얘기 있었죠? 학생들이 직장 잡으려면 성적이 좋아야 됩니다. 성적이 좋으려고 하다 보니까 교수들이 성적을 좀 더 높여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성적 가지고 와서 따지면은 어떻게든 높여주려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성적들이 다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분별력이 또 없어지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예. 분별이 아니라 변별인가요? 변별력? 예. 자, 그런데 이것 또한, 이 공부 방법 또한 인간의 두뇌에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그 이해력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공부는 제가 말씀드렸죠. 아주 하등 동물, 두뇌를 가진 하등 동물서부터 같이 가지고 있는 가장 원시적인 그런 두뇌 기능이라고 한다면, 실제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목표의식을 세워서 두뇌를 사용하는 것은 인간이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고, 그러니까 뭐 거의 인간만의 것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동물들도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예, 인간의 점유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여기 요겁니다. 예, 얼마나 이게 인간과 같이 진화를 해왔기 때문에 뭐 수천만 년? 몇만 년이죠? 아무튼 인간과 같이 해온 것이라서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은 요게 이제 게임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예, 이게 뭐를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게임이라고 하는 거는 단계별로 그 사람들이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뭐를 디자인하면 얼마만큼 도전을 가지고 해서 노력해서 성공을 할 수 있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그러면서 단계별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목적이 계속 새로운 것이 주어져 있고 그것에서 성취감을 계속 느끼니까 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그 속에 빠져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독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게 게임만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일에도 중독되고 책을 읽는 것에서도 중독되고 쇼핑도 중독되고 많이 들어보셨죠? 중독은 다 여기서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그 목적을 가지고서 하는 공부의 방법에서요. 그런데 이제 뭐 요즘 신문 보니까는 WHO인가요? 뭐 이 게임도 그 하나의 게임 중독도 하나의 질병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그렇게 되면은 뭐 게임 산업이 어떻게 됐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오고 이렇게 얘기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뭐 게임 중독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그리고 제가 하는 교육은 이러한 것들을 넘어서서 실제로 중독으로 갈 이유도 없는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그 완전히 차원이 다른 형태의 어떤 두뇌 능력인데, 게임 중독은 저는 어떻게 보냐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실제로 이 게임 중독이 된 학생들이나 뭐 사람에게 다른 어떤 재미있는 것들이 생길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거나 그러한 노력만 보여주면 얼마든지 그 호기심이, 그러니까 흥미가 다른 데로 딱 돌아서는 순간 게임에서 벗어나서 다른 것들을 늘려가는 순간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독은. 진짜 어려운 거는요, 바로 이겁니다. 처음부터 내가 왜 낚시를 시작을 했지? 내가 왜 괜히 시작해가지고 지금 돈도 그렇고 뭐 저 시간도 그렇고 다 해가지고 소모를 했지? 처음에 내가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동기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죠? 그게 이제 보통은 재미를 얻기 위한 거죠. 그게 이제 생존이라고 들어가면은 얘기가 좀 다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 있죠. 왜 맛집 가서 나 맛있는 음식을 먹고자 했을 때 못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막 울고불고 그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것처럼 이거는 아주 뭐를 뜻하냐면요, 아주 원초적인 기본적인 그 하등 동물의 두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난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목적을 가지고 대학에 가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이런 거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거를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선 대학을 갔는데, 그러면은 그 목적에는 내 판단이 들어가 있고 내가 이것에서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있었을 거고 그랬었죠.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 내가 못했다라고 한다는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처음부터 판단이 틀린 겁니다. 내 판단이 틀린 거죠. 그러고 나면 나중에 와서는 어떻게 될까요? 뒤돌아보면 후회죠. 이런 후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실제로 그 사람의 삶은 굉장히 이 바닥으로 쳐내려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복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살이라고 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 나오죠? 이런 것들 쌓여보세요. 앞에 미래가 안 보이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가끔은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선택하지 않고 남들이 선택해서 밀려서 오고 나니까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벌어지는 일도 있겠지만, 예, 이런 경우도 생긴다는 겁니다. 물론 경우는 여러 가지니까 뭐 제가 여기서 그 많은 경우들을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두뇌가 아무리 기억력이 다른 원숭이에 비해서 왕창 늘었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실제로 제가 신문에서 만들어 놓은 스크랩 해가지고 온 것들인데, 여기 보시면은 요건가요? 요거겠네요. 요게 뉴욕 타임스 건데, 보세요. 이 내용이 뭐냐면 인공지능 있죠? 인공지능이 글쓰기에 이미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글 써서 거의 어떤 상을 받을 수 있는 그 위치까지도 갔다는 내용이 바로 이 신문 기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인간이 이런 goal oriented, 그러니까 이게 목적을 가지고서 하는 공부들이 지식을 쫓아가는 형식대로 계속 발전이 되면은 결국에 가서는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요거에서도 한번 보세요. 알파고 바둑 게임 두는 컴퓨터 나온 거 있었죠? 이쪽 거는 의사 대신 인공지능이 질병을 진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더 정확하고 더 필요한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러면은 이걸 보세요. 그러면은 과연 인간이 무엇과 경쟁을 하게 될 것인가? 결국은 인공지능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죠. 항상 최고를 찾죠. 내가 바둑을 배우겠다라고 했을 때 최고를 통해서 배우겠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사람들은 뭐 지금은 알파고라고 하는 거를 사장을 시켰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게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누구에게 배울까요? 저기 있는 세계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미 알파고한테
저기 졌으니까 선택하면 최고라고 하는 건 알파고니까 알파고에게 가서 배워야 되겠죠. 결국은 인간이 배울 수 있는 거는 기계한테서 배운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두뇌 능력이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실제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여기다 써놓는 이제 호기심을 바탕으로 한 사고력입니다. 이게 뭐냐? 자, 이제 예를 먼저 들고 시작을 할게요. 어느 날 내가 딱 있었는데 그 태양이 머리 꼭대기에 바로 바로 위에 있어서 그림자가, 막대기에 그림자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어느 날 같은 시기 같은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한 100km, 200km 떨어진 지역에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에는, 이쪽에서는 제가 살던 데서는 그림자가 없었는데 거기는 막대기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있네? 그러면은 이거 지금 저 태양하고 해가지고 이 그림자하고 해가지고 거리를 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가면서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삼각함수 이런 거인가요? 그런 계산 내용을 해가지고 쭉 해놓고 했더니 제가 계산해 놓은 결과는 이게 그림자 길이가 1m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측정하려는 값은 1.3m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야, 도대체 이게 어디서 왔지? 어디서 왜 차이가 날까? 내 계산이 틀렸다는 건가? 그럼 계산이 왜 틀렸을까? 한참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생각을 해본 게 뭐냐면은 여기 밑에 그림이죠. 그래, 그럼 바닥이 평평하지 않고 커브가 돼 있으면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그거를 커브를 그려가면서 만들어가면서 했더니 1.3m에 딱 맞춰가지고 만들어 놓을 수 있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고 났더니 이제 뭐가 되느냐? 말 그대로 둥글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계산을 할 수 있죠. 네, 이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고 왔느냐? 2400년 전인가요? 2300년 전인가요? 에라토스테네스라고 하는 철학자 있죠? 네, 이 사람이 지구의 둘레를 계산을 했죠. 그때 당시 인공위성도 없었죠. 그때 당시 무슨 이 측정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죠. 순수하게 그 막대기하고 그림자만 가지고 지구는 둥글다. 2000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죠. 근데 2300년 전에 이 사람은 지구가 둥글고 구 형태로 되어 있고 지구의 지름은 얼마고 지구의 그래서 지구의 둘레가 얼마고 이것까지 다 계산을 해낸 겁니다. 2300년 전에 머리하고 저희 막대기 그림자하고 이것만 가지고요. 이거는 과학책에 항상 나오는 얘기죠. 또 다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자, 아이가 공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이제 전문적인 야구 선수가 공을 던지는 거하고 비교를 해봅니다. 야구 선수가 던지는 게 훨씬 많이 나가겠죠. 그랬더니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우리 대포 같은 거 쏘면, 아니면은 라켓 같은 거 해가지고서는 충분히 연료가 있으면 라켓 같은 거 쏘면 어떻게 될까?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제자리로 올 수 있지 않을까? 자, 이건 누구의 얘기냐? 뉴턴의 이야기입니다. 뉴턴이 위성이라는 개념, 인공위성은 아니죠. 위성이라는 개념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성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놓은 사람입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 위성이라는 개념이 그 전에 없었죠. 뉴턴이 새롭게 만든 거죠. 어떻게 만들었는가? 중력이라고 하는 것과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위성이라는 거를 만들어 놓고 나니까 우리 지금 현재 인공위성들이 돌아다니고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뉴턴이 그 개념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걸 만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역으로는 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는 아인슈타인의 얘기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 놨죠. 뭘 가지고 했느냐? 빛의 속도, 시간, 그리고 공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상대적인 개념들을 가지고서는 이 상대성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창조를 해낸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앞에서 제가 얘기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는 그거가, 여기 보시면 이제 도구를 발전시켜 가면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 박스 밖에서, 틀 밖에서 사고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호기심을 바탕으로 한 공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동떨어진 개념들을 합쳐서 하나의 새로운 것들을, 없던 것을 창조해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창조해낸다 말 그대로 그 상대성 이론은 없는 것에서 만들어진 거지 누가 있었던 것을 바꾼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호기심을 바탕으로 한 사고력은 실제로 이제 호기심 자체가 이제 시발점이 되지만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개념을 연결을 시키고, 두 번째 라인에 있는 게 그겁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개념을 연결을 시키고 그 개념을 연결하는 데서만 끝나가지고는 이 상대성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창조해낼 수는 없습니다. 실제 필요한 건 뭐냐면은 두뇌 안에서 상대적인 그 관계를 그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뇌에서 이거를 바꿔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 그림자 가지고서는 하는 것, 이 밑에 이 땅 자체를 휘어보는 것, 이거는 그 말 그대로 이 내 두뇌에서 그것을 휘어가면서 두뇌로서 그 시뮬레이션을 해내질 않으면 그 관계를 만들어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시뮬레이션 자체가 벌어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두뇌 능력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 진보한 인간 자체의 그 사고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예에서 본 것처럼 실제 그 이것들은 천재들의 그 전부는 아닙니다. 천재들의 사고력에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호기심은 있습니다. 특히 어린애들 보세요. 질문할 때 호기심에서 오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런데 왜 천재가 될 수 없을까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일단 가르치거나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만약 뉴턴이 가르칠 수 있었으면 뉴턴 이후에 굉장히 많은 뉴턴이 태어났어야겠죠. 아인슈타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아인슈타인들이 생겼어야 되겠죠.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에게 맡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이 학회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몬트리올 맥길에서 있었던 것이 뭐가 있냐면은 저겁니다. 수학하고 예술하고 뭐 과학하고 이런 거를 합쳐서 만드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이 실제 천재적인 사고와 같은 이런 이 호기심을 바탕으로 한 거는 내가 개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개념을 연결을 시켜 놓고 어떻게 하면은 예술 쪽하고 음악이라든가 이거하고 수학하고 개념을 연결시켜 놓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그것을 전달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형태로 이제 교육이 발전을 뭐 나름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왜 천재가 될 수 없는가라고 하면요. 실제 이유는 이겁니다. 질문이라고 하는 것, 호기심에서 오는 질문이라고 하는 거는 자동차로 따지면 시동을 거는 역할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실제로 연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연료만 필요할까요? 연료와 그 연료가 공급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그 튜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연료는 뭐냐? 관찰하고 서술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튜빙은 그 연료를 공급하는 관은 뭔가라고 하면 그 질문 자체가, 제가 여기다 써놓은 게 이제 영어로 써놓은 게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왜 그러니까 이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달리면 인간은 무엇을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 이거는 아인슈타인의 질문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제가 이 질문 말고 한 가지 제가 학생이 저한테 한 질문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번 학생이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만약에 진화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라면 왜 우리는 지금까지 원숭이가 인간으로 진화한 형태를 보지를 못했는가?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학생한테. 야, 그 질문은 언제적부터 가지고 있었니? 라고 했더니 7살인가 8살부터 있었답니다. 그 질문 다른 데서도 해봤니? 그랬더니 해봤답니다. 그 학생이 물었는지 뭐 누구한테 물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저는 이제 학생들의 호기심에서 오는 질문들을 가져오게 만드니까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래서 어땠지? 그랬더니 선생님들은 그런 질문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 학생들이 호기심을 잃어가는 이유입니다. 부모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자꾸 그런 질문들 내가 대답할 수 없으니까
그런 질문을 못하게 만들다 보니까 호기심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이 질문으로서는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제가 써놓은 맨 밑에 써놓은 게 이제 그러니까 엔진의 스파크를 튀기는 것과 연료 공급을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질문을 어떻게 바꾸는가 합니다. 뭐 그거는 제가 이거는 사실상 2단계 레벨 2에서 본격적으로 다루는 거라서 아마 레벨 1에서는 그냥 맛보기 정도만 보여드릴 제가 이제 만드는 다음 거에서는 맛보기 정도만 보여드릴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예 그렇다고 이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교육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제가 사실상 여기 맨 위에다가 이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교육을 뭐 한 80%로 해놨지만 실제로 보시면은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90% 이상이면 여기는 한 10% 정도까지 간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 목적을 가지고 하는 목표를 세워가지고서 하는 이런 그 교육 방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효과적으로 진짜 그것에 맞춰서 학생이 스스로가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은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제일 밑에 지금 밑에서 두 번째 문제죠. 그 호기심을 바탕으로 한 요거를 제가 요만큼 보이게끔 해놨는데 사실상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천재들이 태어날 확률이 한 두 세대 만에 한 번씩이라고 하고요. 지금 인간의 전체 그 숫자가 지구 전체의 인구수가 한 70밀리언 정도, 그러니까 700만 명 정도 되는 거죠. 라고 친다면은 뭐 그렇게 했을 때 700만이라고 치면 뭐 간단하게 해서 뭐 그 1000만이라고 치면은 확률은 1000만 분의 1이라는 겁니다. 천재가 태어날 확률은. 예. 자,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공부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이거는 제가 만든 거고요. 실제 두뇌 자체의 사고력 자체를 가지고 만드는 거고요. 이게 뭐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사실상 이게 이제 이 관찰하고 질문하고, 그래서 관찰이라고 하는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져서 땅으로 떨어졌네라고 하는 걸 관찰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선 그래비티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오면 그냥 단순히 중력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면 단순히 중력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실제로 두뇌를 쓸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 시동을 거는 거는 호기심에서 오는 거지만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찰하고 하는 것들을 만드는데, 자, 어떻게 하냐면요. 아까 제가 언급했죠. 질문 자체를 바꾸는 역할을 하는 과정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질문을 다시 만듭니다. 그리고 나면 질문을 통해서 관찰을 합니다. 관찰을 하고 나면 그걸 가지고 서술을 합니다. 서술하고 나면 물론 여기서 서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험도 있고 비교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어떻게 하냐면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 늘려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려야 될 거는 뭐냐면은 질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관찰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관찰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실제로 이 사고력 자체를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질문과 관찰은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방법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만든 이 과정은 전부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4개의 단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요번에 만드는 거는 제일 밑에 부분에 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거는 뭐라고 생각하시냐면은 준비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준비 운동. 진짜 사고력이 돌아가는 거는 두 번째 단계에서부터입니다. 질문을 바꿔가면서 능동적으로 바꾸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답을 찾는지를 한번 하고, 이게 이제 두 번째부터고,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지구 온난화에 대한 토론에 참여를 한다. 그럼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말 그대로 개뿔도 모르면 그 토론에 참여해서 뭘 할 거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식을 쌓아야 된다라고 하지만, 지식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온도가 올라가서 이게 문제다. 지금 기후가 바뀌고 있어서 이게 문제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기후가 바뀌어서 문제다, 온도가 올라가서 문제다, 이거를 떠들 수만 있지 실제로 그 이유와 원인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개념이라고, 저는 빌딩 컨셉,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개념은 뭐냐면은 실제로 이유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내가 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를 가지고 있어도 기후의 변화가 왜 문제가 되는지를 설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안에 들어가서 그건 또 왜 그런지를 설명할 수 있고, 이러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을 가지고 떠드는 거는 원숭이가 꽥꽥거리는 것과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지식과 개념을 두 개를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방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